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김봉수입니다. 오늘은 소독시험을 위한 소형 훈증상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험 준비, 그 다음 훈증,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시험 전에 우리는 시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훈증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떤 훈증제를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식물을 훈증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온도, 농도, 그다음에 압력, 처리 시간 등 어느 조건들을 일정하게 변화시키면서 이 방제 효과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꾸는 이 조작하는 것을 농도를 바꿔서 시험을 하겠다 생각한다면 농도의 단위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위 부피당 얼마의 질량을 가든지 보는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그램 퍼 입방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0.005 미리그램 퍼 리터부터 0.1 미리그램 퍼 리터, 포스핀은 그렇게 돼 있고 에치포메이트는 5 미리그램 퍼 리터부터 40 미리그램 퍼 리터까지 다양한 농도를 변화시켜서 시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보통 대규모 시험 같은 경우는 저울에 훈증제를 달아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 무게로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데 소규모 시험 같은 경우는 질량으로 계량하는 것이 부피로 계량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부피를 계량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 특성상 고체나 액체와 달리 고체나 액체는 온도나 압력에 의한 이 부피 변화가 아주 작기 때문에 큰 변환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반면에 기체의 경우는 다른 상에 비해서 온도나 압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반영해 줍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투약하는 가스의 양 훈증제의 양이 부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요게 1.77, 3.53 이런 숫자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투약하기 쉬운 그 반올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실제 투입하는 부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1.8을 투입했을 때는 1.77을 투입해야 0.005 mg per 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1.8 ml per 리터를 투약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농도는 0.005보다 조금 더 높은 0.0051 mg per 리터가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실험 계획을 세운 후에는 실제 시험에 사용하는 작물, 여기서는 오렌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작물에 대한 훈증 처리를 실시하여 약해를 평가하는 경우에 시험에 사용할 공시식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채우는 양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적률은 가스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쓰는 용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던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용적률을 다르게 하면 흡착이나 탈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용적률을 일정하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곡물 및 과채의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웨이트 퍼 볼륨으로 나타내고 목재류의 용적률은 볼륨 퍼 볼륨으로 나타내요. 이게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한 대규모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적률과 유사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작물을 준비했다면 방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공시충이라고 합니다. 공시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육 상자라든지 증류수, 뭐 솜, 붓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먹이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공시충 시험에 사용하는 해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외부에서 채집한 걸 사용하지 않고요. 실험실에서 장기간 누대 사육한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 동영상을 통해 공시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충을 준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공시충 크기에 맞는 브리딩 디시 사육 상자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음을 채워줍니다. 소음을 채워주고요. 이 위에 증류수를 적정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한 용도고요. 그 위에 공시충에 먹이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보통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깍지벌레인데 깍지벌레는 잘 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지 않은 공시충의 경우에는 보통 기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날아다니는 공시충 같은 경우는 큐브망 같은 데 풀어놓은 다음에 보통 냉동실에다가 한 10초 정도 넣어서 기절시킨 다음에 브리딩 디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깨어나면 시험에 사용하게 되고요. 계속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붓 같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공시충이 다치지 않게 DC로 옮깁니다. 여기 지금 이미 옮긴 상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실링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공시충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실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반복당 공시충 수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50마리 정도, 30에서 50마리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충수가 적은 경우에는 반복수를 늘려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소형 운증상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좀 많은데요. 보시면 이제 가스 시린지, 다양한 시린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들러 백, 그다음 데시케이터, 그다음 이렇게 훈증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훈증제를 보통 실린더에 담겨 있는데 저희가 테들러 백에 옮겨 담았고요. 그다음 훈증제 교반을 위해서 훈증상 내부에 설치하는 팬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저희가 이제 필터 페이퍼나 어떤 안전끈 이런 거, 실리콘 튜브 등등등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훈증 실험 시에 처리구는 보통 저희가 5개 이상 처리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DC 분석을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가스를 최대 농도와 최소 농도를 포함해 가지고 4개 이상의 농도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가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테드러백 내에 공기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거나 혹은 진공인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공기를 완전 제거하고요. 그리고 공기가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플라스틱 시린지로 당겨서 완전히 이제 빠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기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완전 진공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 네, 완전히 빠졌죠. 완전히 빠지고 혹시 또 뭐 이렇게 어떤 리키지나 이런 부분, 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겸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으면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를 저희가 신선한 공기를 1리터 정도 테들러 백에 주입합니다. 1리터 백입니다. 백은 1리터 백이고요. 이렇게 큰 1리터짜리 시린지를 이용해서 공기를 채취하고 공기를 이 테들러 백 안에 주입하게 됩니다. 테들러백 사용이나 시린지 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의 교육이 있으니 그걸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잠그게 되고요. 네. 그 다음 저희가 1리터 시린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시험 준비 단계에서 이 계획한 만큼 저희가 앞에 식에서 산출된 그 양만큼의 공기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피를
1리터로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훈증제를 5ml를 투약해야 된다. 뭐 이렇게 테트라백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스탠다드 가스를. 그러면 5ml만큼 공기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스탠다드가 만들었다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통해서 스탠다드 가스 농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량선을 그리게 됩니다. 네, 검량선을 그렸다면 이제 다음에는 실제 훈증을 할 차례인데요. 여기 훈증제 스탠다드 만들 때도 똑같은 수식을 쓰고 저희가 이제 훈증할 때도 그 훈증상에 얼마만큼의 가스가 들어가는지 이 저희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스피나 에지포메이트 같은 경우에 훈증상의 크기를 쓰게 되고 훈증상 크기에 얼마만큼의 가스가 들어가는지.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포스핀 같은 경우는 이 인젝션 도주가 ml 단위인 반면에 에티포메이트는 마이크로리터 단위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포스핀 같은 경우는 기체고 에티포메이트는 액체로 주입되기 때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차이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훈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소형 훈증상에서 저희가 이제 훈증제 처리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훈증제를 핸들링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훈증제는 항상 저희가 사람한테 유해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규모 시험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훈증제 처리할 때는 주의 안전을 확보를 필히 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안전띠라든지 이런 거를 둘러서 저희가 다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스에 노출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실험 조건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데시케이터 내부에 이제 팬을 켜고 이제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시충이나 공시작물을 넣고 밀폐하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훈증상입니다. 훈증상에 미리 앞서 공시충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준비한 공시충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넣습니다. 여기 저희가 3반복에서 3개씩 넣고 있고요. 이렇게 각각 데시케이터 내부에 공시충 혹은 뭐 저희가 이제 오렌지라든지 다른 작물이 또 저 야키 시험이나 이런 거 진행한다면 작물을 넣고요. 이렇게 밀폐를 하게 됩니다. 이 밀폐는 훈증상의 밀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스가 빠져나와서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확한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밀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증상을 밀폐하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밀폐 정도나 이런 부분 혹시 뭐 이렇게 리키지 이게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까지 완료했고요. 네, 그 다음 저희가 주입하고자 하는 훈증제 양만큼 공기를 제거합니다. 앞서 스탠다드와 동일한데 저희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시린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주입하고자 하는 양과 동일한 만큼 공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제거하는 공기 양은 당연히 리퀴드에 만약에 리퀴드로 투입하거나 그래도 리퀴드 양이 아니라 그게 기화됐을 때 기체의 부피와 동일한 양만큼 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시린지를 이용해서 공기를 제거를 하였고요. 네, 공기 제거가 완료되었다면 저희가 앞서 계산한 양량의 훈증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훈증제를 테드럴백에 사전에 이렇게 작게 받으면 좀 더 시험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받은 훈증제를 시린지를 이용해서 정량을 계산하여 이렇게 채취를 하고요. 뽑을 때도 마스크 필히 쓰셔야겠죠. 한 다음에 훈증상 내부에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가스 상태, 대상 훈증제가 가스 상태일 때 메틸 브로마이드라든지 포스핀이라든지 이렇게 가스 상태일 경우에 이렇게 투약을 하게 되고요. 네, 투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에틸 포메이트라든지 다른 훈증제들 이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일 경우에 우리가 대규모 시험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기화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화기를 사용하지만 소규모 시험에서는 이 기화기를 사용해서 투약할 경우에 양이 일정하지 못하여 저희가 이제 훈증상 내부에서 이 액체를 기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일단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훈증상 내부에 필터 페이퍼를 채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터 페이퍼를 훈증제를 투약하는 투약구 쪽에 제가 직접 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살짝 접어 주시는 게 이렇게 얘가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액체가 흐르다가 공기층에 직접 닿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방제가 돼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직접 공충에 닿지 않도록 저희가 투약구 쪽에 이렇게 필터 페이퍼를 부착을 해서 밀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제가 밀폐를 하게 되고요.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훈증제를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작은 시린지 이용해서 액체 상태 소분해도 되고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편의를 해서 소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높이에서 시린지 눈금을 맞춰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가스 볼륨보다는 훨씬 더 작은 양이 될 테고요. 굉장히 소량의 리퀴드가 되겠습니다. 이 소량을 시린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량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량을 하게 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의 양으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량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계량이 됐으면 아까 부착해 놓던 필터 페이퍼 쪽으로 리퀴드를 이렇게 쏴줍니다. 그래서 필터 페이퍼에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필터 페이퍼에 흡수가 된 액체는 훈증제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기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화가 돼서 충분히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팬을 켜주든지 해가지고 이 가스를 이제 완전히 골고루 이제 순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량을 투약을 완료를 했고요. 리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 기화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리퀴드 훈증제를 사용할 때도 기체 훈증제와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나 이런 걸 이용하고요. 또 피부나 이런 데 튀지 않도록 그 적절한 안전 용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처리를 마치게 되면 이제 밀폐가 된 상태에서 내부에서 이제 그 훈증제 처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단에 있는 팬을 저희가 이제 잠시 틀어서 아까 뭐 기체든 액체든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투약을 한 이후에 저희가 가스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스 농도가 안에 내부의 작물의 양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가 소규모에서는 잘 그런 경우 있지만 대규모 같은 경우는 가스가 이렇게 누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스 농도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가스 샘플링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가스 마스크를 이제 쓰고 이제 저희가 소규모 훈증 시험하는 곳에 가서 소규모 저희 특수하게 만든 훈증상인데 여기에 가스 샘플링 할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할 경우에 이런 관 등을 이용하고 청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가스를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스를 샘플링을 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관 안에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거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뽑았다가 밀었다 뽑았다 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공기를 좀 순환을 시킨 다음에 공기를 뽑아서 테들러백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샘플링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농도를 분석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훈증이 끝나면 이제 배기를 시켜야 됩니다. 배기를 시킬 때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때는 가스에 직접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마스크는 안전용구를 껴야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훈증상을 충분히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때 작업자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열어서 충분한 시간 동안 배기를 시켜줍니다. 또 훈증제는 작물에 흡착이 된 훈증제가 천천히 탈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배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샘플링한 훈증제 시간별로 저희가 샘플링을 했는데 요거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농도를 분석해 가지고 훈증상에 이렇게 저희가 실험 전에 분석한 그 스탠다드 가스를 이제 표준 가스를 만드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농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훈증 처리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공시충의 해충의 사망 여부, 살충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고요. 현미경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R이라든지 뭐 이렇게 번데기라든지 이런 태는 저희가 움직임이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R은 부화시키고 번데기는 성충으로 우화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모탈리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약재 같은 경우는 낙다운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거나 혹은 거꾸로 처음에는 안 죽은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모탈리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 시험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이 훈증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사 기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최장 3에서 7일까지도 이렇게 길게 두고 살충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훈증제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작물에 약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틸브로마이드 같은 경우인데요. 그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약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시험 단계에서 되게 약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 항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경도, 당도, 색도, 부패율, 산도, 감무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엽록소 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평가 지표를 작물에 따라 다르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조사 항목이 결정됐다면 날짜별로 약해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뭐 있다가 3일 있다가 약해 처리하고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7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 지시 분석 결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앞서
표준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검량선을 그렸는데 이 검량선을 통해서 농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농도 확인된 농도들을 시간별 농도를 통해서 CT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CT적 계산하는 방법은 좀 복잡한데 요 CT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저희 차후 다음 저희 교육에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로빗 분석을 합니다. 보통 반복 실험당 이제 사축률과 이제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한 다음에 이 농도별로 해가지고 유효성 검정을 한 후에 프로빗 통계를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99.9968%그 검역적으로 완전히 방제가 되는 그러한 CT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소득 처리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